지금부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엔티티와 엔티티의 릴레이션십을 맺어주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 릴레이션십은 무엇이 되는가 라는 것을 또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들이 있고 각각의 표들은 이렇게 데이터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에 각각의 표의 행의 식별하는 이 유일무이한 식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저자 테이블의 id 값을 가리키는 글 테이블의 저자 id의 값, 저걸 뭐라고 하냐면 외래에 있는 테이블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열쇠라는 뜻에서 외래 키, 영어로는 foreign ke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릴레이션십은 프라이머리 키와 foreign key가 연결되는 걸 통해서 실제로 구현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하는가를 소개해 드리면 이제 릴레이션십에 대한 얘기를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R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생긴 도형을 통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누구부터 볼까요? 저자는 글을 쓰죠? 예, 글은 저자로부터 글을 쓰여짐 당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작성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저자와 댓글도 작성이라는 관계가 있고요. 글은 댓글을 포함하죠. 또 소속하죠. 또 댓글은 글에 소속되죠. 그러면 요거는 소속이라고 하는 관계로 둘이 맺어져 있는 사이인 거예요. 소속. 그럼 이렇게 그 관계의 이름을 우리가 표현했다면 요것을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일단 됐는데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 때, 또 여러 사람들과 협업할 때 사람들이 이런 정보에서 궁금해할 만한 핵심적인 건 우리가 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관계라는 측면에서 얘들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나머지 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알려주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릴레이션십에서 우리가 꼭 따져봐야 되는 요소인 카디널리티, 옵셔널리티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까다로워요. 예. 저는 일주일 뒤면 항상 까먹어서 다시 보려면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아니니까요. 가끔씩 TV를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이 수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요거 이해하는 거에 쓰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카디널리티라는 것부터 따져볼게요. 그럼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가 기수, 영어로는 카디널리티예요. 자, 제가 표를 하나 두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두 개의 표는 서로 나중에 조인 같은 걸로 연결될 거예요. 자, 그때에 왼쪽에 있는 표에는 행이 3개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표도 행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카디널리티를 따져보려면 단임에게 반은 몇 개인가? 반에게 단임은 몇 개인가?를 양쪽 다 따져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보시면 압니다. 자, 단임은 반을 몇 개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 선생님은 하나의 반만을 단임한다. 그리고 그것의 사례로 김이라고 하는 선생님만 놓고 보면 1반을 맡았다. 그럼 저 김이라는 선생님은 다른 반을 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단임에게 반은 1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따져보는 거예요. 반에게 단임은 몇 개냐? 자, 각 반의 단임은 1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1반이 선생님이 김이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은 단임이 될 수 있어요? 없다. 자, 그럼 이것은 반에게 단임은 몇 개다?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1대1 관계라고 하고 이걸 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가 아니죠. EID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저자에게 댓글은 몇 개냐를 따져봐야 돼요. 저자는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3개의 댓글을 작성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에게 댓글은 여러 개 있다라는 뜻에서 n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댓글에게 저자는 몇 개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댓글은 하나의 저자만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댓글 1이 김이라는 저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누구도 저 댓글의 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관계는 댓글에게 저자는 몇 개다? 1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1대 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는 만의 다자예요. 또는 1대 n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EI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n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까마귀발처럼 생긴 산발이를 다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표기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다가 1을 적고 어떤 건 여기다 n을 적기도 하는,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됐죠? 자, 또 다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와 글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은 하나의 글을 여러 명이 편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걸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저자에게 글은 몇 개냐부터 따져봐야죠. 저자는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3개의 글을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저자에게 글은 몇 개다? 여러 개다라는 뜻에서 역시나 m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글에게 저자는 몇 개냐를 따져봐야죠. 각 글은 여러 저자가 존재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 1이 생겼다면 이 글은 여러 명의 저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에게 저자는 몇 개다? 여러 개다. 그래서 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n 대 m이라고도 하고 다 대 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산발이가 양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관계성 3가지예요. 1대 1, 1대 다, 다 대 다. 이렇게 3가지의 관계성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끝에 있는 다대다 관계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 현실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세계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 연결 테이블이라고 하는 특별한 테이블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1대 다 관계로 컨버팅을 시키거든요. 그건 지금 이해할 수는 없고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죠? 이거 혼자서 하려면 정말 까다로워요. 진짜로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원래 그래요. 원래 헷갈리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자괴감이 덜 들잖아요. 그렇죠? 예, 자괴감 없이 그러려니 하면서 이거 원래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옵셔널리티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제가 표를 2개를 준비했어요. 자, 저자와 댓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어떤 시스템에 저자가 등록을 했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댓글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죠. 등록하자마자 댓글을 달아야 등록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일단은 등록하고 나중에 댓글을 쓰건 안 쓰건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댓글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댓글을 썼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자에게 댓글은 옵션이다. 됐죠? 그리고 이것을 다이어그램에서는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아마 옵션의 O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기억하면 편하겠죠? 자, 그리고 그때 이제 방향이 이쪽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데 이거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인지 이쪽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댓글에게 저자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댓글이 일단 존재한다면 걔는 반드시 저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 댓글은 반드시 저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약간 모순이 있는데 그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댓글에게 저자는 뭐다? 필수다. 맨다토리. 예. 그러면 이제 이 맨다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냐? 짝대기 하나를 찍 그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옵셔널 또 맨다토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방향이 엄청 헷갈릴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저자와 댓글은 필수냐, 선택이냐 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1대 1이냐, 1대 다냐, 다대 다냐라고 하는 카디널리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 특성을 모두 반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저자와 댓글은 1대 n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면 EI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EI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딱 봤을 때 아, 여기 있는 요게 저자고 댓글이에요. 아, 여기 저자는 댓글에 대해서 저자는 여러 개의 댓글을 가질 수 있구나. 또 댓글을 달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댓글은 반드시 저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자가 한 명이구나. 라는 것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예제에 반영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씩 우리 따져봅시다. 여러분, 우리 수업하기 전에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헷갈리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자는 글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저자는 글을 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이쪽이 뭐로 어떻게 표시돼야 되겠어요? 이쪽이 1, 여기는 n 그리고 옵션이니까 O 이렇게 되죠. 이제 선택해서 여기 오면서 n인 거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됐나요? 이제 반대로 글은 저자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n인 거예요. 그리고 글은 저자를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러면
mandatory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mandatory는 짝대기, 그리고 다는 요거죠. 그럼 이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과 댓글의 관계를 따져볼까요? 글은 댓글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예, 그럼 여기는 이제 many고요. 여러 개. 그 다음에 글은 댓글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이면서 many인 것을 찾아야죠. 자, 옵션이면서 many인 건 요거네요.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댓글에게 글은 하나죠. 그리고 댓글에게 글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면서 필수인 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과 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댓글에게 저자는 한 명이죠. 그럼 여기는 1이에요. 댓글에게 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건 mandatory입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여기서 1이면서 mandatory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여기, 자, 저자에게 댓글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다입니다. many. 저자에게 댓글은 없을 수 있죠. 옵션이에요. 자, 그럼 또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적 모델링에 대한 얘기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개념적 모델링, 또 논리적 모델링, 그리고 물리적 모델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기호를 써야 된다, 이것은 의견이 다들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아주 엄격한 룰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 여러분이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뒤로 빼기도 하고 앞으로 빼기도 하고 하면서 자유롭게 또 유연하게 또 합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종의 부록입니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1이니 1대 단위, 다대 단위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다터리 옵션은 이것까지 가면 훨씬 더 헷갈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주일 뒤면 이거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몇 시간 써가지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EID 야학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간단한 웹 서비스예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엔티티를 2개를 적어주고 그것의 관계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글과 댓글은 소속 관계죠. 이렇게 적어주면 자동으로 다른 부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글과 댓글의 관계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댓글과 글의 관계를 적어주면 요 위에 ER 다이어그램을 표시해줍니다.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지만 잘 보시면 ER 다이어그램이에요. 반대로 이제 ER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싶으면 요 위에를 적어주면 아래쪽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글은 댓글에 대해서 여러 개의 댓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은 다수의 댓글에 반드시 소속돼요? 아니면 어쩌다 소속돼요? 때때로 소속돼요. 때때로 소속되죠. 소속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댓글은 글을 소속할 때 어떻게 돼요? 댓글은 다수의 글에, 아니죠, 하나의 글에 반드시 소속되잖아요. 이걸 이제 이렇게 쭉 적어주면 그거에 맞게 다이어그램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글과 댓글은 소속 관계고, 여기 짝대기는 1대, 여기 요거는 꺽쇠는 원래 3바리로 해야 되는데 3바리가 그 키보드 그 기호상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로 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대 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댓글에게 글은 필수고 글에게 댓글은 옵션이다 라고 이렇게 표를, 그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요거 어디다 북마크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걸로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거 쓰려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록까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끝. 지금부터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여러 사람이 분업을 한다면 아마도 최고의 실력자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 배치해야 될 겁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앞에 있지만 그것은 제일 쉽기 때문이 아니라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념적 모델링이 잘 되어 있다면 논리적 모델링은 꽤나 기계적인 일입니다. 물론 기계적인 일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예, 개념적 모델링이 업무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일이라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은 그렇게 뽑아낸 개념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에 어울리게 데이터 형식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제품의 특성이나 또 성능과 같은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개념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얘기해 볼 것은 매핑 룰이라는 것인데요. 이 매핑 룰이라는 것은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 내용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형식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덜 고민하고도 더
많은 것을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핑 룰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핑 룰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가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엔티티는 테이블로 바꾸시면 되고요. 어트리뷰트는 컬럼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은 PK와 포링키로 전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ER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그린 그림을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ER 마스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이 도구는 오픈소스고 무료고 아주 성능이랄까 기능이랄까 이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쓸 건데, 여러분은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종이를 꺼내서 종이도 하시거나 아니면 엑셀이나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에서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여기 있는 이 툴을 설치하는 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R 마스터는 이클립스라는 도구에 설치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플러그인이라서 이클립스를 저는 사용을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종이다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나중에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MySQL을 선택하면 나중에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SQL을 우리한테 줄 때 MySQL에 맞는 SQL을 주는 거예요. 정말 좋죠? 피니쉬. 자, 그럼 이렇게 캔버스가 생겨납니다. 그럼 이 캔버스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면 돼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제가 배치시켜 놓은 이 그림을 참고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핑 룰에 따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엔티티를 테이블로 바꾸는 거예요. 저자, 글, 댓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해볼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도구에서는 여기 있는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거를 딱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테이블이 생겨요. 저는 3번 엔터를 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 3개의 빈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부터 할 것인가, 제일 먼저 하기에 좋은 애는 보통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테이블, 포링키가 없는 테이블들이 먼저 만들기에 딱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자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다가 저자는 저는 오쏘라고 할래요. 오쏘. 그리고 로지컬 네임에는 저자라고 이렇게 써주면 일종의 도움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SQL로 만들어지는 용어는 오쏘라는 영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쏘라고 하는 저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는데요. 이 컬럼을 추가할 때는 밑에 있는 add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종이에다 잘 하고 계시죠? 자, 그때에 저는 제일 먼저 오쏘의 id 값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id는 프라이머리 키 값이고 행이 추가될 때 자동으로 1씩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 인크리먼트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로지컬 네임에는 이게 저자 id죠. 저자 id라고 하고요. 타입은 int, 즉 정수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속성에다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는 정수여야 된다, 문자 길이는 얼만큼까지 허용한다, 유니크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그 컬럼에 대한 도메인을 설정한다 라고 해요. 도메인은 이제 영역이잖아요. 즉 그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가 어떤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지어준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저도 정확한 용어의 유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메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된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이렇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테이블, 다른 컬럼들도 이제 추가를 해야죠. 저자는 이름이 일단 있어야죠. name이라고 하고요. 이름 이렇게 하고, 저자의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 너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바자 해서 글자는 한 15글자 이상의 이름이 없겠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프로파일, 자기소개, 그 다음에 타입은 이것도 이제 바자로 해서 한 50, 100글자 이상은 못 쓰게 난널,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입일 됐고, 난널, 그리고 데이트, 타임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를 눌러서 했고,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케이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글과 댓글을 좀 빠른 속도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엔트리와 속성까지를 테이블과 컬럼으로 매핑하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릴레이션십을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를 연결하는 걸 통해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맞게 컨버팅을 해봅시다. 자,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카디널리티, 즉 몇 대 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만 좀 보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하는데 우선 제일 간단하고
단순한 관계가 1대1 관계예요. 그 다음에 1대 n, 그 다음에 n 대 m 이런 순서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제에는 1대1 관계가 없어서 제가 좀 머리를 좀 짜봤습니다. 여기다가 뭘 넣으면 1대1이 될까를 좀 궁리를 해보니까 휴면 기능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휴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활동을 멈춰놓은 멤버를 이제 휴면 계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저자가 휴면 상태가 된 저자들의 목록을 관리하는 테이블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ER 다이어그램을 먼저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휴면자를 추가를 하고요.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휴면 1. 그리고 휴면자는 저자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이고요. 저자와 휴면자는 서로 1대1 관계니까 그냥 줄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휴면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옵션이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휴면자가 있다면 반드시 저자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인 1 관계를 이렇게 맺어줬습니다. 자, 그럼 ER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한 요 것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반영을 해봅시다. 자, 우선 휴면자라고 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도어먼트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휴면. 자, 이 휴면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 값으로 할 건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휴면 아이디는 자기 독자적인 아이디 값을 가질 필요가 없이 also 아이디 값과 같은 값을 주면 됩니다. 굳이 자기 아이디 값을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프라이머리 키 값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키이기 때문에,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지만요. 자, 여기 타입은 int 해서 프라이머리 키 값과 정확하게 같은 것을 지정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휴면 1. 자, 이렇게 도어먼트라고 하는 그 테이블을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에서 누가 포린 키를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1대 n 관계에서는 하나도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 1쪽에 pk, n쪽에 포린 키를 주면 된다는 게 너무 쉽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1대1 관계에서는 누구한테 포린 키를 줄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제가 저자 테이블과 휴면 저자 테이블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의존하는가를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저자는 있죠. 휴면 저자에 id 값이 있냐 없냐랑 상관없이 이렇게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휴면 저자에 추가할 수 있는 값은 이 저자의 id 값이 있는 1 밖에는 추가할 수가 없어요. 2를 추가하려고 그러면 추가가 돼요? 뭐 포린키 같은 거 안 걸었으면 되긴 되겠지만 2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자 테이블에 없단 말이에요. 즉, 휴면 저자는 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지만 저자는 휴면 저자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다른 말로는 휴면 저자는 저자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저자는 부모 테이블, 혼자서는 잘 지낼 수 없는 의존하고 있는 테이블은 자식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자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휴면 저자의 포린 키를 설치하시면 대체로 무리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구분법으로 말씀을 드려봐요. 그럼 제가 쓰고 있는 도구에서는 여기 포린 키를 설치할 때 얘를 쓰면 됩니다. 릴레이션을 맺을 건데 뭘로 맺을 거냐면 이미 존재하는 컬럼으로 누구요? also 언더바 id를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 테이블을 처음에 클릭하고 자식 테이블을 두 번째로 클릭하면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때 레퍼런스 컬럼이라는 것은 부모 테이블의 저자 id라고 하는 컬럼과 그 자식 테이블인 도어먼트의 휴면 id라고 하는 요 값이 서로 연결된다 라고 하고 OK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대1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포린 키 누가 가졌어요? 이쪽에 also 언더바 id 값이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이 also와 도어먼트 사이에 몇 대 몇 관계인지를 지정을 해야죠. 자, 첫 번째, also에게 도어먼트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옵셔널이니까 여기 child가 도어먼트거든요. 멀티플리시티 아무튼 여기에 이건 이제 옵셔널이니까 0 아니면 1을 지정하고요. 도어먼트 행에게 also 행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기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대 n 관계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그 표에서, 그 ER 다이어그램에서 1대 n 관계는 댓글과 글, 저자와 댓글 1대 n인데, 제가 한번 실수를 했네요. 참 쉽지가 않아요. 여기 제가 산발이 뭐 하다가 없어져버리는 것 같은데, 자, 산발이를 제가 추가해야죠. 여기 맞겠죠? 저자는 댓글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자 한 명은 여러 개의 댓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댓글은 저자와도 관계를 갖고 있고 글과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표현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떤 댓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댓글을 어떤 저자가 썼고 어떤 토픽에 속해 있는 댓글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행을 컬럼을 2개를 추가해서요. 여기다가는 토픽의 ID, author의 ID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글은 토픽에 대한 그 MySQL에 대한 글이니까 여기 있는 ID 값 1번을 넣고 author ID는 1번 사용자가 적었으니까 1번을 넣고요. 자, 오라클에 대한 부분은 2번이고 요거는 2번 사용자가 했다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우리가 그 ER 다이어그램에는 이미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다가 이제 반영을 해봅시다. 자, 우선 이 커멘트에다가 우리가 그 컬럼을 2개를 추가해야 되는데 제가 쓰는 도구는 컬럼 2개를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해줘요. 자, 1대 n 관계는 이것을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는 토픽을 먼저 클릭하고 커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컬럼이 하나 추가됐죠. 그리고 author를 클릭하고 커멘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여기 있는 이것은 글 id니까 토픽 언더바 id로 지정을 했고 이것은 author id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개의 포링키를 갖게 된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 토픽과 커멘트는 토픽에게 커멘트는 옵션이죠. 커멘트에게 토픽은 필수고 여기만 동그라미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0부터 n까지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0부터 n까지라는 것은 0이나 1이나 또는 더 큰 숫자가 올 수 있다. 즉 0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옵셔널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코멘트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즉 저자는 댓글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도 0부터 n까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 1대 n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쉬워요. 1대 1 관계는 누가 프라이머리 키를 할 것인가가 좀 헷갈리거든요. 애매하고. 그리고 n 대 n은 아주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운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또 어려운, 그래서 하루 정도는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비워놔도 될 만한 n 대 m 관계를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줄 알면 데이터베이스 중급자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ER 다이어그램 상에서 n 대 m 관계는 저자와 글입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한 명의 저자가 여러 개의 글을 쓸 수 있고 하나의 글을 여러 명의 저자가 작성할 수 있어요. 즉 n 대 m 관계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봐요. 제가 author 테이블과 topic 테이블만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김이라는 사람은 MySQL과 SQL 서버 오라클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고 리는 MySQL과 SQL 서버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MySQL은 김이라는 사람도 작성했고 리라는 사람도 작성했고요. SQL 서버도 마찬가지. 또 김이라는 사람은 여러 개의 글을 작성했죠. 즉 n 대 m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밑으로 이제 카피해가지고 하나씩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토픽의 author 정보를 적어볼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author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만, 자꾸 헷갈리죠? 그 다음에 MySQL은 누가 작성했어요? 김과 리가 작성했으니까 1번과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오라클은 누가 작성했나요? 김이 작성했으니까 1번이고 SQL 서버는 김과 리가 작성했으니까 1과 2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1은 괜찮은데 여기 정보가 어떻게 돼요? 1,2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이렇게 되면 조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렬해도 이상하게 되고 뭐 ID 값이 1인 author ID가 1이라는 사용자가 작업한 글만 가져와라는 외어문 쓸 때도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상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표시.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토픽 author에 토픽을 적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카피하고 요거 카피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토픽 아이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업한 그 토픽은 뭐예요? MySQL, SQL, 오라클이니까 1, 2, 3이죠. 그리고 리는 1, 3이고 박은 없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인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입니다. 즉 n 대 m 관계는 애매해요. 어느 쪽에다가 그 컬럼을 추가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럼 어떡하냐? 오쏘도 아니고 토픽도 아닌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매핑 테이블 또는 연결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궁극의 방법을 구현을 해봅시다. 자, 제가 여기다 오쏘를 넣고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토픽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 테이블은 각각의 저자가 어떤 글을 썼나, 각각의 글은 누가 저자인가 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영어로는 매핑 시켜주는 매핑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걸맞는 이름으로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라이트라고 할게요. 누가 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오쏘 아이디, 토픽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오쏘 아이디 1번이 누구예요? 김이잖아요. 그리고 김은 MySQL, SQL 서버, 오라클을 작성했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김이요.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리는 뭘 했어요? MySQL과 SQL 서버 1번과 3번을 했단 말이죠. 즉 2번은 1번과 3번을 했다 라고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매핑 테이블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테이블이 결합됐을 때 의미가 있는 정보, 예를 들면 각각의 저자가 그 글을 언제 수정하기 시작했는가 라는 정보, 이런 것들이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자, created, 그리고 뭐 정보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작업해본 이 결과를 그 EI 다이어그램에도 추가하고, 그리고 그 스키마에도 반영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딱 설명하고서 넘어갈 건데 이거는 어려워요. 근데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DB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저희가 DB 설명을 초반에 하고서 네, 어디까지 썼지? 레프트 뭐 그룹바이 했었잖아요. 하나가 남았었어요. 설명 하나가. 그걸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진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잠깐만, 우리가 레프트 조인 같은 것도 했죠? 유니온도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요거를 한번 그 CU6의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제가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집에 가서 여러분 당연히 한 번 더 보긴 해야 됩니다. 자, 요대로 한번 시나리오대로 한번 실행. 자, 현재까지 보시면은 멤버가 2명이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00만 개를 만들어야 돼요. 100만 개.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일단 저는 select now 그 다음에 select UUID라는 게 있습니다. UUID가 뭐냐면은 유니크한 값을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자, select, 여기서 select는 그냥 붙이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 MySQL에서는 그냥은 안 되거든요. select에서 concat이 뭔지 아시죠? 이게 붙이는 거예요. 1, 2, 3. 그 다음에 select에서 length, 안녕의 길이는 뭐죠? 2. 이게 왜 6인지 아시죠? 왜 6일까요, 여러분? 이거 이 한글이 하나가 3바이트로 해석돼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함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요걸 통해서 재밌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 3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now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w를 하나 더 써볼게요. now가 당연히 2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그래, 로그인 아이디는 뭐라고 하지? 로그인 아이디는 잠깐만요. 콘캣은 유저, 그 다음에 UUID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유저가 앞에 붙고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비번은 어떻게 될까요? 비번은 똑같이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내가 정답을 어떻게 썼지 이거? 됐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요거를 알았죠? 자, 그리고 인서트 하는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요 두 가지를 합치면은 쉽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다 붙여넣고, 자, 이게 insert select라는 방법인데, 이제 멤버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값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요 첫 번째 값이 여기 첫 번째 컬럼에, 두 번째 값이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값이 세 번째 컬럼, 네 번째 값이 네 번째 컬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요거를 저는 이제 3개를 써야겠죠. 그래야 이게 나왔잖아요.